안녕하세요. CU 방위 우량점 점주 신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주가 너무 어렵네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발주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세요? 제가 볼 땐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편의점에는 다양한 고객층이 방문해요. 그에 따라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쇼핑 방법들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다양함들을 가능한 한 많이 충족시키는 매장이 곧 경쟁력으로 고객에게 어필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말한 어떤 다양함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다양한 상품의 구성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위한 발주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편의점에서의 발주는 빠진 물건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 발주라고 쓰고 신상품 발주라고 읽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참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네요. 고객을 위한 다양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점포와 점주를 위한 이익률 개선을 위한 발주와 관리 효율성을 위한 발주도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에서의 발주는 신상품 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편의점에서의 발주는 판매된 것만을 발주한다면 그것은 곧 매장의 어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의 발주는 신상품을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만 좋은 매장, 그러니까 젊은 고객층, 그러니까 주된 타겟층이겠죠. 그 층에게 어필될 수 있는 상품들을 갖춘 매장, 이것이 좋은 매장이거든요. 이런 매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주를 하루 위에 구분해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공산품은 전날 오후, 그러니까 오늘이 발주 마감을 10시에 이제 일단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오후쯤에 공산품을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뭐 장려금 주는 거냐, 원가 DC 있냐, 뭐 이런 이익률과 관련된, 그리고 요거는 넣을까 뺄까, 이거는 신상품인데 저해전이 되네, 고민해봐야 되겠다. 근데 일단은 발주를 일단 딜레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도저히 일주간 버텼는데 안 되면 반품하자. 그러니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배식품, 일일 배송식품은 당일 마감 두세 시간 전,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하시면 그때부터 10시까지 일배식품 위주로 이제 발주를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어떤 점주님들께서는 8시에 출근해서 뭐 발주를 공산품하고 신상품 그 일배식품 발주를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쫓기듯이 발주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발주 그리고 퀄리티 있는 발주, 그러니까 빠진 것만 넣는 발주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주는 제가 생각하는 발주는 뜨끈한 커피 한 잔 아니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발주를 최고로 쳐주는 거죠. 자, 그럼 발주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디테일한 스킬들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2 플러스 1, 1 플러스 1 행상품 발주를 강화하자. 2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1 상품을 구매하는 즐거움 때문에 편의점을 방문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이고요. 이런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때로는 점포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지요. 2 플러스 1 행사를 계산 중에 뭐 우리가 화면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계산 중에 안 나는 거죠. 의외로 2 플러스 1인데 하나만 구매하셨을 경우 2 플러스 1인데 추가하세요라는 이런 작은 멘트 하나가 행사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숨김없이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를 둘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고객은 우리 매장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 구매 시 상품의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영수증에 표기 후 추후 지급을 약속하는 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뭐 지사라든지 시사에서는 뭐 키핑 쿠폰, 뭐 나만의 냉장고라는 방법으로 그거를 손님들의 어떤 만족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죠. 그리고 2 플러스 1 상품의 경우 교차 증정 상품이 3종 이상의 경우에는 적어도 2종, 물론 3종 정도가 되면 3가지 종류면 3가지 종류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골라먹는 재미를, 뭐 썰이형까지는 아니지만 골라먹는 재미를 우리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리용품, 생리대라든지 샴푸류, 치약, 칫솔과 같은 생활용품은 될 수 있는 대로 1+1 위주로 진열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가짓수가 최대한 뭐 이렇게 많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행사가 없는 거는 잠깐 그 진열 때 어떤 여유 창고 같은 곳에다가 뒀다가 그게 또 분명히 다음 달 또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 행사하면 다음 달에도 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오고 걔네들이 다시 진열이 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활용품은 여기가 크게 비싸지 않더라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의 가격표 부착은 필수입니다. 단 행사 쇼카드는 가격표와 함께 꽂지 않고 쇼카드만 꽂는 겁니다. 왜냐면 가격표랑 쇼카드랑 같이 이렇게 동시에 두시는 점주님들이 계신데 그럼 손님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표 그 위에 덮어 씌우기로 쇼카드를 끼워 주시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그 고객들에게 훨씬 혼란을 좀 덜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1 위주의 상품 발주는 불가피한 결품을 진열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품 칸에 교차 진열을 연결하고 상품 판매로까지 연결을 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익률을 개선하자. 그래서 여름철에 음료 중심으로 원가 대시 상품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이익률을 올려보는 겁니다. PB 상품, 신상품, 고이익률 상품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진열하는 거죠. 그리고 매월 제공되는 원가 DC 상품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원가 DC와 판촉비 보상 상품을 구별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상품은 행사 시작 전부터 원가 DC가 들어가고요. 신상품 판촉비라 해서 장려금은 장려금 발주에 들어가면 장려금 지원 가능 발주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월말에 재고를 확보하는 겁니다. 단 행사가 없어도 기본 판매량이 보장되는 품목에 한해서 말이죠. 그리고 평소 재고를 조금만 보유해야 매월 25일부터 다음 달 원가 대시 상품을 충분히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C 발주에서 중분류 선택 시에 이익률 순 정렬 후에 발주를 해보는 것. 그리고 이익률을 0.001%라도 올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는 습관은 결국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익률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이익률 중심으로 상품을 운영하면 고객이 찾는 상품에 대해 조금은 소홀할 수 있다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자. 그러니까 상품 재고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결품 없는 매장을 목표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면, 과자를 제외한 비식품, 식품 모두 진열대 서랍에만 재고를 보유하는 게 창고가 이제 전만큼 크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주 6일 이제 배송 발주 시스템이 대부분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창고의 어떤 크기를 축소하고 매장의 시식 공간을 좀 더 넓히는 추세로 지금 많이 되어가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점주님들 상담, 그러니까 제 그 수강 회원, 제 강좌를 하신 점주님들께 제가 1대1로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그 전화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때 이제 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장을 최소한 30평대 이상으로 추천해드리고 가급적이면은 창고를 축소해서 시식 공간을 좀 더 넓히자라는 이런 멘트를 좀 많이 코멘트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제품을 발주할 때는 3일치의 평균 수량으로 발주합니다. 뭐 이게 공식적인 건데요. 판매량이 좀 많은 상품은 하루 평균 판매량 곱하기 3 또는 4 빼기 현재고 이게 이제 오늘 발주해야 될 수량. 그 판매량이 좀 더 적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판매량 곱하기 2 빼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오늘 발주해야 될 수량입니다. 그리고 간편 식사류는 될 수 있으면 1, 2회차를 좀 더 다른 상품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1, 2회차 모두 발주일 경우에는 함께 진열하는 것을 좀 더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은 언제나 신선한 상품의 구매를 원하고 취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재택 발주는 PDA와 OFC 바지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건 진열대에서 상품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이 결국 고객이 좋아하는 매장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택 발주의 편함에 익숙해지면
PDA와 OPC 발주를 멀리하게 되거든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재택 발주는 잠시 내려두시고 매일 습관적으로 진열대에서 상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길어졌는데요. 뭐 어떻게 어떠셨나요? 발주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성실하게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익률을 극대화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파악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그 내용들이나 자세한 뭐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에서 편의점 창업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